국민연금은 언제 어디에나 꺼내 쓸 쌈지돈 아니다. 주영 경제 칼럼니스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 자산을 줄이고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린다는 말은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더욱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달러 원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위협받고 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증시 투자 규모도 6월 현재 1,2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원화로 환산하면 160조 원이 넘는 돈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까지 늘어나면 달러 원 환율이 1,400원도 쉽게 뚫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외환당국이 나섰다.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 거래한도를 기존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필요한 달러를 외환당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더 많이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당장 외환보유고는 감소하겠지만 그만큼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줄어드니 단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만기에 국민연금으로부터 다시 달러를 돌려받으니 외환보유고도 문제없어 보인다. 환율 안정과 함께 외환보유고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묘수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이렇게 좋은 묘수를 왜 지금껏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단 말인가? 통화스와프는 본질적으로 다른 통화를 서로 빌려주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발생한다. 그런데 달러와 원화의 금리가 다르다. 그 차이를 표시한 것이 스와프 포인트다. 지금 스와프 포인트가 마이너스다. 즉 달러 금리가 높아 달러를 빌려주는 쪽이 더 많은 이자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스와프 거래가 이루어지면 스와프 포인트를 감안해 만기 때 얼마를 주고받을지 확정이 된다. 만약 다른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만기 때 빌려준 돈 원화보다 더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연금이 외환당국에 달러 이자를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해 국민들이 세금처럼 납부한 기금이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스와프 만기가 돌아오면 국민연금은 다시 달러를 사서 외환당국에 갚아야 한다. 투자한 자산을 팔아 갚지 않는다면 다시 스와프 거래 연장을 해야 한다. 만약 지금보다 달러 원 환율이 더 올라 있다면 국민연금은 더 많은 원화를 지급해야 롤오버가 가능하다. 게다가 2040년까지는 기금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년 달러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번에 통화스와프 규모를 150억 달러 늘려 500억 달러로 증액한 배경이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과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성장률이 높고 금리가 높으면 돈이 몰리기 마련이다.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성장률과 금리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글로벌 달러 강세 탓은 하지 말자. 우리 원화 가치가 웬만한 동남아 개발도상국들 화폐보다 못하다. 믿기 힘들겠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가리켜 구조적 무역흑자국이라 불렀다. 거의 100개월 넘게 무역흑자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외환보유고도 2021년 10월에는 사상 최대치인 4,692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곧바로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했다. 무역적자 규모도 2022년 약 475억 달러, 2023년 약 100억 달러에 달한다. 탈중국 선언 영향이 가장 컸다. 한미 가치동맹에 우리 경제를 종속시키면서 우리 무역흑자에 든든한 역할을 했던 중국이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30.2%로 설정했던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오히려 21.6%로 낮췄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신 원전 비중을 2036년까지 34.6%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수출 기업들은 모두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아리백 기준을 맞출 수 없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내수시장이 무너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도 우리 경제는 힘들지만 내일의 우리 경제는 더 암울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해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마저 사라지고 있다. 불안불안한 부동산 PF는 230조 원에 달하고 가계부채 규모도 개인사업자 대출, 전세보증금 등을 합치면 3천조 원을 훌쩍 넘는다. 금융권의 대출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띄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부자 감세로 재정위기도 심각한 수준이다. 작년에 약 56조 원이나 세수펑크가 났다. 올해 4월까지 재정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18조 원이 늘어난 64.6조 원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올 연말이면 재정적자 규모가 200조 원도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재정 건전성을 외치지만 국가 채무는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1128조 원을 넘어섰다. 민간은 쓸 돈이 없고 정부는 재정 건전성만 외치며 돈을 쓰지 않는다. 우리 경제 어디를 둘러봐도 좋은 곳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좋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즉,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 수급이나 강달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는 낮고 성장이 무너지는 곳에 눈먼 돈이 아니면 들어올 리 만무하다. 그러니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환율 방어의 실패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이 뚫리고 1,500원이 뚫리면 외환보유고는 외환보유고대로 줄어들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손실만 커질 수 있다. 사실 국민연금의 돈은 다른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다른 정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더더군다나 당장의 환율 방어를 위해 땜빵용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 같은 돈이기 때문이다. 달러 원 환율은 앞으로 더 흔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번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한 땜빵식 대책은 곤란하다. 우리 패를 훤히 꿰뚫고 있는 헤지 펀드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환율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 빠른 정권 교체다. 왜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환율은 경제성장과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성장이 무너지고 있고 미래 경쟁력까지 스스로 없애는 나라에 누가 돈을 투자한단 말인가?